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삼성전자 보통주가요, 우선주에 이어서 금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한 것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동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금일 종합지수를 살펴봐야겠죠. 자, 코스피 지수는 18포인트 상승한 2493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자,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약보합이죠. 0.9포인트 하락한 839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자,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제 개별 종목들과 코스닥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날인데 못 치고 나갔다. 그리고 어제 이 업종 대표주들이 조정을 좀 크게 받아야 되는데 종합지수가 덜 빠졌다. 그 얘기는 최근의 장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어서 업종 대표주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업종 대표주들, 그죠?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 이유는 뭐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변화죠. 외국인들이 오늘도 5,2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이번 달만 들어서, 그렇죠? 외국인들이 4조 3천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렇죠?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환율은 금일 0.8원 상승한 1115원 60전. 뭐 환율이 소폭 상승을 했지만은, 그렇죠? 추세적인 반전 의미는 전혀 없다. 지금 전망치를 보면은 내년까지도 환율은 하향 안정화가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그렇죠? 수급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 미결제 부분이죠. 어제도 우리가 이제 미결제 부분 갖고 이제 짧은 종합지수의 전망을 해드리고 있는데, 전일 미결제가 13,000계약이 줄어들었는데 지수가 안 빠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장중에 미결제가 4,300계약 정도 증가를 했다가 막판에 감소를 하면서 2,100계약. 그러면 전형적인 일반적인 패턴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승수의 최근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이 선물과 보면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뭐 가장 큰 거는 뭐 실적, 그리고 성장성, 특히 파운드리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외국인 순매수, 주주 환원 정책,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조금 좀 새롭게 보였던 부분이 스마트폰 쪽이죠. 스마트폰 쪽인데,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고, LG이노텍도 막판에, 그렇죠? 주가를 되돌려주는 모습. 또 하나, 이 스마트폰 쪽의 실적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내년 전망치도 상당히 좋을 걸로, 그리고 전망이 되는 부분에 봤을 때 스마트폰 부분들, 그렇죠?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 갖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 관련 종목군들 한번 그제 강하게 치고 가고 어제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의미는 있어요. 근데 요 두 부분은 내일 다른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진단을 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엔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자, 지금 시장이 종합지수는, 그죠? 이 연중 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체감지수는, 그죠?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개별주들이 못 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장세 변화가 나올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와 한번 같이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한번 그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가장 큰 부분은 실적이겠죠. 지금
1분기도 그렇고요.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항상 전망치보다 더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4, 4분기도요. 지금 한 10조 원 초반대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전망치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런 부분에서 작년 대비해서 한 42% 정도 4분기에도 실적이 10조 원대를 유지를 할 거다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한 37조 원 정도가 전망이 돼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7조였어요. 2019년도에. 근데 주가는 얼마였습니까? 6만 3천 원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죠. 자, 근데 올해는 그보다 10조가 더 많고 내년에는 또 실적이 더더욱 좋아지죠. 한 46조 원 정도 보죠. 그리고 내후년에는 뭐 한 한 3, 4조 뭐 전망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뒷부분에서 한번요. 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주주환원 정책이죠. 예, 이 지금요. 배당 수익 등 방어제 같이 연말부터 특별 주주 환원 정책 한 7조 4천억의 배당과 함께 하면서요.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우선주가 역사적 신고가를 먼저 경신한 이유가 바로 이 주주 환원 정책, 그런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특히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상속세의 대주주들이 상속세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배당 정책이 좀 더 일반 주주에게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더욱더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성장성 파운드리죠.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10만 원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1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부분이요. 내년서부터 상당히 1분기나 2분기에 저점 찍고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빅사이클에 접어든다 그러죠. 예, 그 부분도 있겠지만 바로 이 파운드리 쪽이 큰 폭의 성장, 우리가 작년에 133조 투자해서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하고 금년에만 해도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파운드리 좀 수주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그렇죠? 이 파운드리 성장성,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죠.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제 올 누적으로요, 그러니까 11월 누적으로 한 1조 7천억 정도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개인들이 1조 9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번 달 들어서 뭐 한 4, 5조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렇죠? 당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뭐 2차 전지 그런 관련 종목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해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그죠? 환율의 안정으로 인해서 하향 안정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은 그죠? 이 삼성전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배당에 또 민감한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저희가 이제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한 이유 하면서 이 보통주하고 가격 차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보통 우선주시고 보통주 치고 하는데 오늘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죠? 보통주 또 보통주가 어느 정도 치고 나가서 또 괴리가 벌어지면 우선주가 다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고 또 이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최근에 수출 제가 요 방송을 아마 몇 번 한 두세 번 통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반도체가 9월 한국 수출 비중으로 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한 7.7% 들었는데 반도체는 11.8%. 전체적인 수출 물량보다 반도체가 더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죠. 10월 달에는 전체 수출 비중은 한 3.6% 감소했지만은 반도체는 10.4% 정도 증가하고 1별로 그러니까 날짜 1일로 계산하면은 작년 대비해서 10월 대비해서 20.9%나 증가하는 고성장. 그리고 이번 달에 10날까지 이 수출 금액도 봐도 그렇죠?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한 12% 정도, 그리고 전체 따지면 20%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도 잘 돼서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뭐 서브 종목, 서도 종목해서 개별 종목에서
한 두세 종목으로 해서 전체 내 투자 금액의 한 30%는 채워놓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 저는 지속성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반도체 실적을 뒷받침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자, 이건 이제 삼성전자의 월봉인데요. 자, 보십시오. 2015년 그죠? 요때가 2015년이니까 주가가 26조 때 제일 바닥이고, 16년에 29조, 한 10% 정도 올라가는데 주가가 벌써 이만큼 올라가죠. 그리고 17년에는 53조, 그러면서 주가가 이 5만 원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18년에는 사상 최고 실적 58조가 나왔는데 주가는 3만 8천 원대까지 그죠? 저점을 찍고, 작년에 27조 나왔는데 오히려 역사적인 고점 돌파. 올해 37조 그죠? 돌파죠. 내년에 그러니까는 이 실적이라는 부분이 미리 선반영이 되고 또 앞으로 성장성이 된다라면은 개수의 상승은 내년 또 46조 이상. 그러면 올해 증가하는 것만큼 하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죠? 이제 시작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이건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부분인데, 요번에 새로 나온 게 애플하고 인텔의 결별로 그죠? 이 애플의 물량 또 인텔의 물량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수주를 할 수 있다. 올해 수주 많이 했어요. 퀄컴에서 두 군데 했었죠.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겨냥한 퀄컴의 5세대 이동통신 칩, 그죠?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의 4 시리즈, 그리고 여기 있죠. 퀄컴의 5G 모뎀 칩 X6, 그러니까 660 일부의 생산 계약, 그리고 엔비디아 이 그래픽 처리 장치죠. GPU, 그리고 미국의 IBM CPU, 그죠? 그러니까 올해 수주가 계속 된 데다가 요네 애플하고 인텔 그 물량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AMD에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주를 지금 논의 중에 돼서 이 파운드리 쪽이 시장이 커지면서 매년 한 10조에서 11조 나왔던 매출이 올해는 한 15조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한 20조가 좀 넘을 걸로 전망이 되면서 성장세가 좀 지속될 수 있고, 또 이 대만의 TSMC보다도 전체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평가 부분의 재평가로 인해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오늘 나온 얘기죠. 애플과 인텔이 15년간 이어온 동맹 관계를 정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요 물량, 그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TSMC한테 지금 위탁 생산하는데 일부 물량이 삼성전자에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또 인텔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인텔의 차세대 칩 생산을 TSMC나 삼성전자 혹은 양사의 모두에게 맡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부분은 계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파운드리에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한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 두세 종목은 항상 내 포트에 우리가 보유를 해달라.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다 해서 한번 개별 종목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은요, 삼성전자와 테스의 월봉 차트인데요. 자, 지난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쭉 같이 한번 훑어봤을 때 이 테스라는 종목, 그러니까 이 테스는요, 이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3D 낸드 쪽인데, 그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많아져서 특히 또 3D 낸드 쪽에 투자 규모가 확대가 되면은 이 테스 쪽에 바로 수혜가 나오면서요, 동방상승하는 모습이죠. 자, 삼성전자가 2016년 초서부터요, 2017년 말까지 한 주가상으로 한 2배 한 반 정도요, 그죠? 상승을 했던. 근데 이 테스도 2016년 초서부터 2017년 말까지, 그죠? 한 4배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그 내용,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난달 이거 찾아봤던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지난달서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내고 치고 가면은 이 테스도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맥락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동반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테스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일단 먼저 테스가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한 59억, 그래서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된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지금 누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합쳐서 한 306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00%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내년엔 또 뭐 또 더 좋아진다 그래요. 지금 이제 예상 전망치 보면 내년께 영업이익이 한 563억, 주가가 4만 원 정도 올라갔을 때가 바로 이 영업이익이 2017년과 18년도에 한 평균적으로 2년치 평균 보면 한 600억 정도 돼요. 그러한 부분 봤을 때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한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낮은 문제여서 주가의 상승력은 충분히 있고 또 이 테스가 그렇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의 이 3D 낸드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동방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은 올해분고 내년까지도 고성장, 주가도 동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다음 이제 네페스. 저는 최근에 뭐 네페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 중소형 종목 중에서 좀 네페스가 좀 제일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근데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 안 했는데, 그죠? 영업손실 65억. 2분기 때도 적자가 났지만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이고, 작년 대비하면은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에서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봐도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 상당히 올해는 실적이 부진하다.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뭐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소폭 흑자가 나온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죠. 그러면 4분기에, 그죠? 3분기가 이제 제일 최저점을 찍고 4분기부터 실적이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진다 그러죠. 특히 이 세계적인 기술력인 이 패키징 업체, 그러니까 저기 네페스 라웨가 갖고 있는 이 패널 레벨 패키지 부분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기술력을요 지금 미국 고객사하고 상용화를 앞두면서 서로 좀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죠. 만약에 이 패널 레벨 패키지 부분이 이군의 공장을 짓는 부분이고 상용화에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실적 부분도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공장이 작년 11대에서 내년에 아마 공장이 완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주가는 재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상당히 좋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물적 분할을 해서 전 네페스 아크가 다음 주에 상장을 해요. 요번에 경쟁률 보면 830대 1, 청약 증거금도 5조처럼. 자, 그러면요, 네페스가 길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패키징 쪽으로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시장에서도 크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이번에 실적 부진 속에서도 주가가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소폭상승했다. 그러면 바로 이 네페스 아크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17일 날 그렇죠?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정도인데요. 그 부분 한번 주가를 한번 일부 물량을 줄였다가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는지, 아마 17일 날 그죠? 한번 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부 물량 축소냐 아니면 더 끌고 가고 아니면 확대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다음에 PSK 있죠? 이것도 이제 테슬라처럼 이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이 포토레지스터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바로 이 스트립 장비라는 것이 이 포토레지스터로 찌꺼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장비 쪽인데요. 전공정 쪽인데 요 회사도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3분기 46억. 근데 작년 대비해서 한 17% 감소는 했지만은 시장 전망치 제가 아마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도 한 3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그런 전망이 나오는 리포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46억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다음 주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PSK라든지 테스트 좀 너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노려보는 종목이 빠지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뜨면은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렇죠? 일반적인 투자 심리였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뜰 때는 항상 물림목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 해서 지금 테스라든지 PSK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떴기 때문에 가격적인 주가가 오른 만큼 리스크는 분명히 크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신규로 조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갖고 계시는 분들만 좀 더 홀딩 이익을 극대화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월덱스 그렇죠? 반도체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장비 재료인 실리콘, 쿼즈, 알루미나 등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죠. 아마 공장이 구미에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요. 이 영업이익이 한 100억 가까이 나왔네요. 97억. 전년 대비해서 한 97%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건 좀 오름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월덱스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그렇죠? 한번 접근을 하고 다음은 솔브레인이죠. 인적 분할한 그런 회사인데요. 솔브레인.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주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일본 수출 제한 품목이 포함됐기 때문에 국산화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 또 하나 더 하면요. 이 2차 전지를 위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체 매출의 한 10% 차지하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근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여기 부분에서 아마도 시장에서 또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적 분할하고 주가가 다시 원위치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인적 분할한 물량들은 어느 정도 소화한 것이 아닌가 새롭게 부각. 그러면 이러한 부분 가격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있죠. 우리가 가격적인 리스크는 그만큼 적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가져달라. 그리고 검사 장비 쪽 제가 최근에 두 종목 말씀드렸죠. ISC. 요 부분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좀 관심 갖고 그리고 엑시콘 요도 검사 장비예요. 특히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테스터하고요, 이 SSD 테스터 제품을 주로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이미지 센서 쪽 그렇죠? 삼성전자에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해서 현재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 그러죠.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삼성전자가 세계 2위죠. 1위가 이제 이 소니고요. 이런 부분에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그죠? 일본 수출 규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생산 능력을 확대를 위해서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 그러면 국산화 쪽, 엑시콘 쪽에 그렇죠? 자, 이 이미지 센서 쪽도 지금 소니를 제끼고 세계 1위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엑시콘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엑시콘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다 검사 장비 쪽도 그러니까 요새 장비 쪽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자, 이건 이제 네페스인데요, 그렇죠? 자, 오늘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17일 화요일 날 네페스 아크가 상장이 돼서 모르겠습니다. 뭐 점상이 나올지 뭐 따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들의 주가가 하나의 변곡점으로는 좌우할 수 있다. 본격적인 상승으로 반전되느냐 아니면은 최근에 좀 움직임 폭을 조정받느냐 화요일 날 우리가 잘 보면서 대응을 했는데 저는 뭐 길게 보면은 만약에 뭐 부정적으로 나서 주가가 빠진데도 길게 보면은 크게 부담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뭐 월덱스 같은 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봐도 되지 않나. 최근에 왜냐면 이제 수급적인 사항, 뭐 아까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그랬고요.
이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죠? 한번 좀 더 우리가 기대를 해봐 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죠? 주가가 인적 분할 크게 올랐다가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재평가가 되면서 아마 본격적인 좀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PSK 이미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 저는 요번에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감소는 했지만은 전망치보다 좋아서 아마 월요일 날도 좀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테스는 뭐 이미 이제 한번 놓쳤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새롭게 진입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엑시콘도 그렇고 뭐 IS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그렇죠?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그렇죠? 자, 우선주 역전 신고가,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제 반도체는 뭐 2차 전지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내 보유 종목의 일정 비중은, 그렇죠? 항상 유지를 해줘야지만이 시장에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수혜를 안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관련 종목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달라. 그리고 좀 끌고 갈 종목, 단기적으로 칙을 달 종목, 이런 것도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항상 따라가지 말고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죠. 저희 이제 현대투자의 정보는요, 좀 중장기 투자, 좀 안정적인 투자를 모토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한 종목 정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월요일에도 좀 개편이 돼서,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뭐 한두 종목 정도 우리가 추천을 관심 종목,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우리가 길게 해서 이게 포트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 종목으로 해서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현대투자와 함께,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이 크게 급변하는데 지금 역사적인 지수는 연중 고점을 돌파하는데 한테 수익이 별로 안 난다. 그죠? 그런 보신 분들, 그래서 현대투자연구소와 한번 좀 중장기 투자와 좀 단기 투자를 병행하면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